이 영상은 맛있는 닭가슴살 한 끼 통살과 함께합니다. 이제 데브라이너가 맨시티와의 계약 완료로 다가오는 여름에 시티를 떠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최근에 데브라이너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죠. 자기가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것도 충분히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자분, 그 분석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우리가 이게 뭐 100%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데브라이너가 어디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클럽이 데브라이너를 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를 데려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팀 스피어스의 기사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번 여름 맨체스터 시티를 떠난 후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에서 뛸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많은 매력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고전적이고 거장스러운 면모를 고려하면 이러한 이론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데브라이너가 잉글랜드에 남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 현재 주급 40만 파운드, 하나 약 7억 6천만 원이죠. 에서 상당한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그에게는 그 정도 수준의 엄청난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이 필요하다. 항상 그렇듯이 웨스트햄은 분명 그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뉴캐슬이 좋은 선택지였을 수 있으나 산드로 토날리와 브루노 기마랑이스라는 고액 연봉 미드필더가 이미 있는 걸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뉴캐슬은 최근 1군 선수를 영입하지도 않는다. 데브라이너는 아마도 1년짜리 단기 계약을 원하는 클럽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데, 또 소유주가 부진한 시즌 이후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서포터들의 주의를 돌리고 달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허용적인 영입을 기꺼이 할 클럽일 것이다. 여러분, 그는 토트넘으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기자분 개인의 의견이고요. 또 이거는 데브라이너가 어디랑 지금 링크가 나 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클럽이 데브라이너를 영입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짧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팀 스피어스는 토트넘으로 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토트넘이 그를 영입하면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우선 하나, 데브라이너가 지금 이제 계약 만료로 떠나는 거다 보니까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합니다. 시티한테 이적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수랑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생각해보면은 데브라이너의 그 고액 연봉, 그 급여를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그거를 급여로 주면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클럽들이 꽤 있다. 이런 조건에서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클럽은 3개입니다. 하나,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분명 그의 영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뉴캐슬. 하지만 뉴캐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뭐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이미 뉴캐슬의 산미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연봉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미드필더를 영입할 이유가 뉴캐슬에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데브라이너 역시도 현재 나이가 있기 때문에 1년짜리 단기 계약을 성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기한 조건들,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클럽이 더 물망에 오를 수 있느냐, 전 여기서 꽤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유주가 부진한 시즌 이후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서포터들의 주의를 돌리고 달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이건 표현이 좀 그런데 허용적인 영입을 기꺼이 할 클럽일 것이다. 토트넘이 그에게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관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나름의 논리가 있죠. 뭐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할 얘기는 이 팀 스피어스의 분석을 토대로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토트넘이 데브라이너를 영입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걸 알려면은 지금 토트넘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좋죠. 우리가 보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3-3 시스템을 베이스로 우선은 양쪽 풀백들이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풀백들이 안으로 좁히든 벌리든 후방에 있는 센터백 2명과 함께 2-3 빌드업을 주로 만듭니다. 더 높이 올라갔을 때,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했을 때는 왼쪽에 손흥민, 메디슨, 스펜스, 뭐 우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는 존슨, 베리발, 포로, 이런 식으로 양쪽의 삼각형을 만들어요. 왼쪽에는 손흥민, 메디슨, 스펜스, 오른쪽에는 존슨, 베리발, 포로, 그 뒤를 후방에 있는 센터백 2명, 그리고 6번 미드필더, 이 3명이 받쳐주면서 왼쪽의 삼각형, 오른쪽의 삼각형, 그리고 가운데 침투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런 식으로 3자 패스 플러스 알파, 4자 패스 구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토트넘의 시스템인데, 자, 여기서 여러 분석가들이나 뭐 축구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양쪽의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 공격의 퀄리티가 왼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즉 언밸런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즉 손흥민, 메디슨, 스펜스,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존슨, 베리발, 포로, 이쪽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인다. 이 오른쪽이 잘 살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만들려고 하는 이 양쪽의 삼각형 구도를 살리려면은 적어도 이 양쪽에서의 공격 빈도가 그래도 비슷하게는 나와줘야, 그리고 또 공격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오른쪽의 퀄리티보다 왼쪽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미드필더들, 뭐 6번은 좀 빼겠습니다. 어차피 좀 후방 쪽에 비교적 있으니까. 이 6번을 제외하면은 이 양쪽의 두 미드필더, 이 둘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양쪽의 삼각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지금은 메디슨이랑 베리발이라고 해놨는데 사르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선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이 양쪽의 삼각형을 자유자재로 연결을 하면서 좋은 전환,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상대가 끌려나와 벌려졌을 때 직접 타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향한 플레이메이킹도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더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특히 이제 높이 올라가는 미드필더들, 이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냐? 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 파이널 서드에서 좋은 찬스들을 만드는 그 역할을 자유자재로 해주고 있냐? 토트넘의 빅찬스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가운데 방향, 비교적 골문이랑 가까운 이 중앙 방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측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번 24-25 시즌 빅찬스 메이킹, 경기 중에 빅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의 순위를 보여주는 자료인데, 토트넘 안에서 손흥민이 16회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측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데안 클루셉스키, 페드로 포로, 메디슨, 도미닉 솔랑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수치에서는 손흥민이 16회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의 선수들이랑 격차가 꽤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앙 방향의 미드필더들, 그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빅찬스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순위 안에서는 메디슨밖에 없고요. 그것마저도 1위인 손흥민과는 꽤 차이가 나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데브라이너를 영입한다고 한다면 토트넘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느냐? 물론 이번 시즌 데브라이너가 뭐 활동량이 좀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24-25 시즌 리그 기준으로 시티 안에서 가장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낸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14회죠. 아직도 데브라이너가 그런 빅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분석글처럼 데브라이너가 만약에 토트넘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이 공간을 많이 보겠죠. 오른쪽에 가까운 미드필더, 이 각도에서 가운데 방향을 향한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든, 아니면 전환을 해주든, 아니면 박스 가까이 올라가면서 세컨톱 역할로 박스 타격을 직접 노리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보완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토트넘의 지금 이 양쪽 삼각형 시스템에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많이 아쉽다. 만약에 이 자리에 데브라이너가 오게 된다면 이 아쉬웠던 퀄리티가 오른쪽이 많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만약에 이 자리에 데브라이너가 오게 될 경우 양쪽을 충분히 연결하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즉 전방에서의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기준, 뭐 만약에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솔직히 데브라이너 손흥민은 보고 싶잖아. 난 좀 보고 싶은데?